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PER, PBR, ROE 이런 좀 알쏭달쏭한 용어들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 건지 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용어들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법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아, 이 주식? 지금 사는 게 맞나? 이 가격이 괜찮은 건가? 혹시 나만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가치 평가의 핵심이죠. 바로 PER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PER만 보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알아보고 시야를 넓혀서 PBR, ROE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두 번째 관문이죠.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의 나침반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 주식이 시장에서 비싼 건지 아니면 싼 건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ER을 제대로 하려면요. 먼저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딱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주식 한 주 가지고 1년에 대체 얼마를 벌었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가장 기본 단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계산하는 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있죠? 그 전체 순이익을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로 그냥 나눠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하면 주식 딱 한 주가 만들어낸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PER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PER이라는 건 방금 우리가 알아본 EPS, 즉 주당 순이익이랑 현재 주가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죠. PER 계산도 다를 거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냥 현재 주가를 아까 구한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인데 EPS가 1,000원이다? 그럼 PER은 10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PER 10이라는 숫자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만 계속 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내 투자 원금을 전부 버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PER이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저 PER주에 투자해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투자가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 PER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PER주, 그러니까 PER이 낮은 주식을 찾으려고 애쓰시는데요. 과연 낮은 PER은 항상 좋은 신호일까요? 여기에 섣불리 네 라고 대답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례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 네이버의 PER이 약 19.38배라고 나와 있죠? 이 숫자만 딱 보면 그렇게 낮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쵸? 하지만 IT 업종 전체의 평균 PER이 무려 63.86배라는 걸 알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네이버의 PER이 굉장히 낮아 보이죠? 이렇게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네이버가 오히려 저평가된 거 아닐까?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PER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 이처럼요,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적정 PER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IT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버는 돈은 적어도 PER이 아주 높게 형성되곤 하고요. 반면에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금융이나 통신 같은 안정적인 가치주들은 PER이 낮은 경향이 있죠. 마이너스 PER은 회사가 적자라는 뜻이니까 이건 평가의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낮은 PER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 가치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서 싼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은 계속 줄고 주력 사업은 시대에 뒤처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주가가 싼 거죠. 이런 주식을 싼 맛에 샀다가는 정말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또 다른 함정은 바로 이런 일회성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땅을 팔아서 그 해에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 해 순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PER은 뚝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건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낮아진 PER을 보고 와 싸다 하고 들어가면 다음에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PER 하나만으로는 기업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PER의 단점을 보완해줄 아주 든든한 지원군들, PBR과 ROE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들과 함께 투자의 시야를 확 넓혀보는 거죠. 첫 번째 지원군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PER이 회사가 얼마나 버는가에 집중했다면 PBR은 회사가 얼마나 가졌는가, 즉 순자산에 집중하는 지표예요. 좀 극단적으로 회사가 지금 당장 문 닫고 가진 자산 다 팔아서 빚 갚고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 그 청산가치랑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지표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PER은 기업의 수익성,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요. PBR은 기업의 재산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튼튼한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회사의 현재 성적표를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재산 목록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말 중요한 멤버가 바로 ROE,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ROE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주주들 돈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이걸 보여주는 성적표거든요. ROE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자기 돈을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높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니까 경영을 잘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지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PER이 낮아서 와, 이 주식 싸다 하고 봤는데 ROE를 딱 보니까 이것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가격은 싼데 알고 보니 주주 돈으로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비효율적인 회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PER 하나만 봤을 때는 전혀 몰랐던 치명적인 단점을 ROE가 딱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PER, PBR, ROE라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무기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종합적인 가치평가의 기술, 그 실전 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요약해주네요. PER은 수익성이라는 렌즈, PBR은 안정성 또는 자산가치라는 렌즈, 그리고 ROE는 효율성이라는 렌즈로 기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한쪽만 끼고 세상을 보면 왜곡돼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활용해야만 기업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PER과 PBR은 반드시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할 것. 둘째, PER이 낮다면 왜 낮은지 그 이유를 반드시 파고들 것. 혹시 가치 함정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높은 ROE를 기록하는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넷째, 반대로 PER이 너무 높은 주식은 과연 그 미래 성장이 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순간의 수치만 보지 말고 최소 몇 년간의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가치평가라는 건요, 어떤 정답, 마법의 숫자를 찾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숫자들을 도구 삼아서 기업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가까워요. PER이 왜 낮지? ROE는 왜 계속 높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분석해보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